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이름을 둘러싼 이 한 줄의 문장은 이제 단순한 연예 뉴스의 제목을 넘어 하나의 시대 공기처럼 떠돌고 있다. 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 소송, 그리고 현역가왕 3, 세 단어만 나열해도 검색창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사와 영상, 댓글로 가득 찬다. 누구는 말한다. 또 하나의 불륜 스캔들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묻히고 새로운 이슈가 올라오면 잊혀질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표면을 한 겹만 들춰봐도 그 아래에는 방송국 편집실부터 법원,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는 거대한 균열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유부남의 정체는 누구인가? 정말 수백억 재력가라는 말은 어디까지 진실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사건의 첫 번째 균열은 방송 화면에서 시작됐다.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녀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 3에서 자진 하차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 제작진이 통편집하면 되겠구나. 문제를 일으킨 출연자의 분량을 잘라내는 건 이미 예능판에서 익숙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니까.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숙행의 단독 라이브 무대는 통째로 잘라내는 강수를 선택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은 곧바로 또 다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 통편집이라더니 다른 출연자의 무대 뒤에서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숙행의 리액션, 팀 미션 무대 뒤에서 함께 울고 웃는 단체 장면, 대기실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차했다면서 왜 또 나와? 저 정도면 통편집이 가능한 구조가 맞긴 한 거야. 댓글창에는 이런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실제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하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상당한 분량이 사전에 녹화된 상태였고 숙행은 예선 통과는 물론 본선 1차 1대1 지목전, 팀 미션, 팀 배틀까지 이어지는 여러 회차의 주요 전력으로 깊숙이 편성돼 있었다. 단독 무대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수십 명이 함께 서는 팀 무대에서,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지어 결과 발표 순간의 클로즈업에서까지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퍼즐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조상 한 사람만 사라지면 서사가 무너지고 상대 참가자의 감정선과 결과까지 함께 비게 된다. 출연자를 지우려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기둥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제작진은 결국 절충을 택한다. 무대는 최대한 잘라내되 팀 전체 흐름을 깨뜨리는 장면은 최소한으로 남기는 방식. 그 결과 시청자 눈앞에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진다. 자막에서는 이름이 사라졌지만 화면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숙행이 울고, 웃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잡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된다. 하차를 선언한 출연자는 이후 방송에서 어디까지 지워져야 하는가? 프로그램의 완성도, 다른 참가자의 서사, 이미 끝난 녹화라는 현실,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한꺼번에 편집기 타임라인 위에서 충돌한다. 단지 한 사람의 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찍혀버린 현실을 어디까지 덮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덮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시청자들은 TV를 보다가 문득 정지 버튼을 누른다. 화면 구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질문한다. 이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훨씬 예민하고 훨씬 뜨겁다. 바로 숙행이 말하는 나도 피해자라는 서사가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다. 실제로 여러 보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믿었다. 법적 절차만 남았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 남성이 이미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난 상태라 말했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그녀의 말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기혼자와 교제한 연예인의 이야기라기보다 이미 깨진 혼인관계와 애매한 법적 절차 사이에 끼어버린 연예인의 비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냉정하다. 여러 전문가들은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피하려면 단순히 속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 장기간 별거를 했는지,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혼이 공지된 상황이었는지 같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법정에서 따져진다. 반대로 말하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속였나제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알 수 있었고 어디까지 눈을 감았는가라는 훨씬 까다로운 질문으로 바뀐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건은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당사자가 트로트 예능에서 활약하던 인기 가수라는 점이다. 숙행은 상간소송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직접 자필 사과문을 통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적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와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한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이미 법정 밖에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눈물과 사과를 보고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 한다고 읽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결국은 상처 입은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고 받아들인다. 같은 한 문장을 두고도 해석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의 본질이다. 숙행은 정말 몰랐던 피해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순간의 감정과 선택을 정당화했던 가해자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아마도 대중이 가장 본능적으로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유부남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떠다닌다. 사업을 하는 인물이라더라, 재력이 상당하다더라, 나이가 어느 정도라더라. 누군가는 수백억 재력가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이고 누군가는 골프와 여행을 즐기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들 덧칠한다. 그러나 정작 언론 보도 속에서 그는 일관되게 이니셜 A씨 혹은 익명의 남성으로만 남아있다. 이름도, 직장도, 얼굴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빈칸을 견디지 못한다. 빈칸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소문이 들어앉는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 상간소송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남성은 법적으로는 피고이자 배우자의 상대방이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끝까지 익명으로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몇 개의 단편적인 단서와 누군가의 카더라,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이 합쳐지면 한 사람은 순식간에 구체적인 얼굴과 숫자로 소비되는 가상의 캐릭터가 된다. 수백억 재력가 유부남지라는 말은 어느새 한 남자의 실명과 가족, 자녀들까지도 그림자처럼 끌고 다니는 꼬리표가 되어버린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의 이미지는 혼자서 자라난다. 이 세 번째 질문이 법원보다 훨씬 먼저, 훨씬 거칠게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이유다. 우리는 여기서 발걸음을 멈춰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 지금도 일부 시청자들은 말한다. 이 정도로 떠들썩한데 대중의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다. 상간 소송의 책임은 법원이 가리는 것이고 신상털이는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다. 한쪽에서는 실명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익명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를 향해 던지는 이 집요한 시선은 때로는 법정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 프로그램의 문제이고 어디까지 한 사람의 사생활 문제인가? 상간소송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 분쟁이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인기 예능의 출연자일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방송사는 출연자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사생활 논란이 터졌을 때 이미 녹화된 분량을 통째로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시청자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최소한의 편집으로 버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출연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공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부터 침묵해야 하는지 매 순간 계산해야 한다. 시청자는 누군가의 인생을 소비하는 동시에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숙행 역시 이 정중앙에 서 있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디까지 내가 피해자였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 앞에서는 가수 숙행지라는 이름과 한 인간으로서의 숙행기 겹쳐있는 복잡한 시선을 견뎌야 한다. 한 번 상간소송, 자진하차, 통편집이라는 단어와 함께 각인된 이름을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이미지로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법원이 설령 일정 부분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론의 법정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가혹하게 기억한다. 그래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출연자 검증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도덕적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사생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들은 누군가의 파란만장한 사생활을 스캔들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제도와 구조를 함께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이는 말은 사실 숙행한 사람을 향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묻는다. 유부남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정말 수백억 재력가 사업가가 맞는가? 숙행은 정말 속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선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 답을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의 판결문도, 제작진의 최종 편집본도,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되는 한, 숙행도, 현역가왕 3도, 그리고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그 남성 역시 한국 트로트 예능의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그림자로 떠다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